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자, 이거 가장 기본적인 가계도 문제죠. 이 가계도 문제에서 항상 첫 번째 우열 따지고요. 두 번째 성상 따져야 됩니다. 우열 따질 때는 부모와 다른 자식을 찾으면 됩니다. 뭐 갑툭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던데, 부모의 형질과 다른 형질을 갖는 자식, 다시 얘기해서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은 자식을 찾으면 돼요. 8번이 그렇죠. 그렇지? 5번, 6번 아빠 엄마는 전부 정상인데 8번만 가가 발현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런 자식은 뭐가 돼? 열성이 된다. 부모는 모두 헤테로다. 뭐 이런 거요. 두 번째는 성인지 상인지 찾아야 됩니다. 성인지 상인지 찾을 때는 요거야. 아빠가 우성이면 딸도 우성해야 된다. X염색체 유전이라면. 그 다음에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도 열성해야 된다. X염색체 유전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찾으면 됩니다. 가계도에서 열성인 여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 또는 아들이 뭐면 우성이면 요거는 100% 상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봐봐. 2번 보세요. 2번 열성이잖아. 열성이니까 얘는 스몰 A겠지? 이게 만약에 X염색체 유전이라면 5번은 뭐가 돼야 되지? 스몰 A, Y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스몰 A, Y면 5번도 뭐 해야 돼? 열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5번이 지금 우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X염색체 유전일 수 없고, 그렇죠? 엄마한테 스몰 A를 받았고 아빠한테는 라지 A를 받았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가 발현이 열성, 정상이 우성, 그 다음에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에 들어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했어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바로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볼게요. 가는 우성형질이다. 열성이라는 거 알아냈죠? 틀렸고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이거 알아냈죠? 맞는 말이고요.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4와 5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5는 라지 A, 스몰 a죠? 4는요? 자식이 열성이야. 그러면 부모는 뭐가 돼? 이형 접합자.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유전자형이 같잖아. 그럼 DNA 상대량도 같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대림 유전자 T와 T별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형질 가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표는 구성원 1과 2에서 체세포 한 개당 T와 T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T와 T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일단 가계도를 보면요. 가계도를 봐서는 우열관계를 알 수 없어요. 그치? 부모의 형질을 갖지 않은,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죠. 그치? 2번 어때? 아빠 엄마를 닮았고 3번은 엄마를 닮았잖아. 그치? 그래서 요 가계도만으로는 우열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힌트로 뭘 준 거야? DNA 상대량을 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T와 T별 각각의 한 개당 DNA 상대량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자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2개 가져야 돼. 근데 T별이 0이니까 T를 2개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2번은 유전자형이 TT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번 한번 보세요. 1번은 T가 하나 있죠? 그렇지. 만약에 이게 X염색체의 유전이라면 나머지 하나가 Y염색체겠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번하고 2번이 표현형이 다르지? 근데 1번도 T만 갖고 있고 2번도 T만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1번이 TY 염색체가 아니고 TT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T와 T별 이렇게 한 개씩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유전자? 상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T별이 T에 대해 우성인 것이죠. 그치? 그래서 T별은 가가 발현된 것이고, T는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 발현 남자가 우성, 정상이 열성.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번보다는 조금 한 단계 올라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기억. T와 T별은 X염색체에 있다. 아니지? 상염색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A 플러스 B는 2이다. 1 더하기 2니까 3이 돼야 돼요. 여기는 틀렸고요. 디귿. 2와 3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2, 열성이죠. 3번도 열성이잖아. 그럼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은 100% TT겠죠? 그럼 정상이란 말이야. 그럼 정상. 가가 발현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 100%. 맞는 말 되죠?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대림전자 H와 H별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형질 가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표는 구성원 1과 5에서 체세포 한 개당 H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H와 H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가계도를 보니까 우열관계를 따질 수 있겠죠. 그렇죠?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식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열성이 되네요. 그래서 가 발현이 열성. 그리고 5번을 보니까 H별의 DNA 상대량이 1이에요. 그럼 5번은 여자니까 유전자 2개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5번은 H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그러면 H별이 없어요. 그럼 뭐만 가지고 있어? H만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1번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H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H가 우성이고 H별이 열성이 돼야 되고요. 이 H별 유전자가 가형질을 갖는 유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4번은 뭐가 돼야 되겠어? H별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H별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아빠는 H별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건 모순이 생깁니다. 아, 그렇다면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고 X염색체 유전인 겁니다. 그래서 1번 아빠가 뭐가 돼야 돼? H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4번은 뭐가 돼? H별 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번은 뭐가 돼? H별. 그래야 3번에게 H를 주고 4번에게 H별을 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가계도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풀어볼게요. 기억.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2형 접합성이다 라고 했어요. 맞죠? H와 H별은 X염색체에 있다. 맞죠? O와 가가 발현된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O는 H별이고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된 남자면은 H별 Y입니다. 이 아이가 가가 발현된 여자일 확률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여자이려면 일단 뭐 해야 됩니까? Y, H 중에 얘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되려면 H하고 H별 중에 요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5로부터 H별을 받을 확률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된 남자로부터 역시 H별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2분의 1이죠. 곱하면 4분의 1 돼요. 그렇지?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돼요. 기억, 니은, 디귿.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A와 A별 A에 결정되며 A와 A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다. 그럼 일단 가계도 그려야 되겠네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되겠고 아버지와 딸에게서만 가가 발현되었다. 그러면 아버지 가 발현, 딸 가 발현 이렇게 되겠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A별을 가지고 있으며 딸은 A별만 가지고 있다. 일단 여자는 X염색체 유전이건 상염색체 유전이건 간에 유전자를 2개 가져야 되니까 딸은 A별을 2개 갖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A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근데 이게 만약에 X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하면 아버지 A별 Y, 아들도 A별 Y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이 같아요. 그러면 표현형도 같아야 되는데 표현형이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X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A별, A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은 A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가 A별에 대해서 우성이 되고 가형질은 그렇죠? 열성 형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딸이 열성이니까 엄마는 이형접합자겠죠? 그래서 A별. 이렇게 하면 가계도 분석이 모두 끝납니다.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다. 네, 가는 열성형질이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A와 A별은 상염색체에 있다. 맞죠? 어머니와 아들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 같다. AA별, AA별. 같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발현은 우성 대림전자 라지와 열성 대림전자 스몰이에 의해 결정된다.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했고요. 표가 나왔고 어머니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다. 이게 아마도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는 동형접합성이니까 라지 E이거나 스몰 E겠죠. 근데 어머니는 라지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우성 동형접합자라면 자녀 1, 2, 3가 모두 우성이어야 돼. 근데 자녀 1, 3는 엄마를 닮았는데 자녀 2는 엄마를 안 닮았잖아. 그러니까 라지일 수 없습니다. 스몰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자 동그라미가 우성, X가 열성이 되죠? 그렇죠? 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지. 그럼 봐봐. 엄마가 열성이야. 그러면 아들도 열성이어야 돼. 아들 열성 맞네요. 그 다음에 딸이 열성이에요. 아버지도 열성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X염색체 유전일 수 없죠. 그럼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그러면 자녀 1, 스몰 E, 자녀 3, 스몰 E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우성인데 자식 중에 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스몰 E 이렇게 되고, 자녀 2는
우성인데 엄마가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라지, 스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억, 가는 열성 형질이다. 맞는 말. 니은,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그렇지 않죠. 이거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디귿, 아버지와 자녀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모두 E형 접합자이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아니군요. 가는 열성형질이 아니라 우성형질이 되네요. 그래서 디귿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지문선 수의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지문선 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에 결정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형질이 두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지문선 수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이 대립유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지문선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억. 지문선 수의 유전은 복대립 유전이다. 이거 틀렸죠? 다인자 유전. 니은. 지문선 수의 표현형은 최대 4가지이다. 함정입니다. 5가지 돼야 되죠? 왜? 대문자가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대문자가 없는 경우. 그래서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표현형은 최대 5가지. 디귿.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암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의 지문선 수가 부모보다 많을 확률은, 근데 그렇다면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는 지금 대문자 몇 개? 2개. 그렇죠? 그럼 자식이 부모보다 지문선 수가 많으려면 대문자 4개나 대문자 3개짜리가 나올 확률.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2가지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빈공간이 없네요. 여기다가 한번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전자를 어떤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냐?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자, 요런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겠죠. 그치?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러면,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만나면 대문자가 4개가 되겠죠? 그치? 여기는 3개, 3개, 2개. 이렇게 되겠지? 다음 두 번째 칸은, 라지 A, 스몰 b와 라지 A, 라지 B가 만나니까 대문자가 1개, 2개니까 3개가 됩니다. 3개, 2개, 2개, 1개. 그렇죠? 여기는 똑같이 이거 1개죠? 그러니까 3개, 2개, 2개, 1개 되고요. 여기는 없잖아. 0이잖아. 그러니까 2개, 1개, 1개, 0개. 이렇게 됩니다.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중에서 대문자의 개수가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16개 중에서 몇 개? 5개. 16분의 5.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맞지? 근데 이거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가 관여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복잡해지면 예를 들어서 3쌍이나 4쌍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표현형과 어머니의 표현형이 다르면 그러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4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 따져볼게요. 그러면 아빠가 2개, 엄마가 2개를 주는 경우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빠는 자식에게 2개나 1개나 0개를 줄 테니까. 엄마도 자식에게 2개나 1개나 0개를 줄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아빠가 2개를 주는 경우의 수, 엄마가 2개를 주는 경우의 수랍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총 4종류의 생식세포 중에서 2개인 경우는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3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개인 경우는
아빠가 2개 주고 엄마가 하나 주는 경우, 또는 아빠가 1개 주고 엄마가 2개 주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아빠가 2개 주는 경우 4분의 1, 엄마가 하나 주는 경우 4분의 2가 돼요. 왜?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이거 전부 다 1개씩이니까. 그럼 얼마가 돼? 16분의 2가 되겠죠. 요 경우도 똑같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 16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16분의 1이니까 요거 다 더하면 돼요.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2 얼마 됩니까? 16분의 5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 디귿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는데요. 그렇지? 지금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는 요 첫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더 좋은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요런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런 방법을. 그래서 요 방법은 많이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아마 3점짜리 문제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분명히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치? 그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거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요런 문제를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복대립이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둬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3점짜리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된다. 단일인자 유전이군요. 대립유전자는 3가지이며, 근데 대립유전자가 3가지니까 이거 복대립유전이고, 표현형이 3가지. 유전자 3가지, 표현 3가지. 그러면은 우열관계가 분명하군요. 서로 다른 상념 색채에 존재하는 3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결정됩니다. 표현형 하나가 3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됩니다. 이건 뭐야? 다인자 유전.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자, 기억. 가를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모두 분명하다. 맞죠? 니은. 나의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인 개체와 라지 스몰, 스몰, 라지 스몰인 개체의 나에 대한 표현형은 같다. 대문자 개수만 세면 되죠?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표현형 같습니다. 디귿. 나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개체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나에 대한 표현형은 최대 6가지이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봐봐. 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대문자가 3개짜리, 대문자가 2개짜리, 대문자 1개짜리, 대문자 0개짜리, 이렇게 4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기 대문자, 둘 중에 하나 대문자, 둘 중에 하나 대문자, 둘 중에 하나 대문자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대대 3개짜리, 그렇죠? 그다음에 대대소, 대소대, 소대대, 이렇게 하면 2개짜리. 그렇죠? 그다음에 대소소, 그렇죠? 그다음에 소대소, 소소대, 그럼 1개짜리. 그다음에 소소소,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럼 0개짜리. 이렇게 해서 총 4종류 나올 수 있고요. 여기는 대문자, 여기는 소문자만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문자 2개짜리, 1개짜리, 0개짜리 이렇게 3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소대. 이건 2개야. 그렇죠? 3개짜리는 나올 수 없죠. 그렇죠? 1개짜리, 0개짜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 4종류와 요 3종류,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이렇게 만나서 조합을 이루겠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 3이랑 2랑 만나면 5개잖아. 0이랑 0이랑 만나면 0이잖아요. 그렇죠? 4 나올 수 있죠? 3 나올 수 있죠? 2 나올 수 있죠? 1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 더하기 2, 5. 2 더하기 2, 4. 2 더하기 1, 3. 1 더하기 1, 2.
0 더하기 1, 1, 0 더하기 0, 0 이렇게요.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0에서 5까지. 6가지죠. 그래서 최대 6가지이다. 맞는 말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이렇게 다 안 따져보고, 그쵸? 요거 3210, 요거 210, 최대 5에서 최소 0까지, 총 6가지 이렇게 바로 풀 수 있게 되겠죠. 정답 5번 됩니다.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부모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딸은 혈우병 보인자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혈우병이 아니다. 아버지는 혈우병 아니니까 정상 XY, 아들도 XY. 딸은 보인자래요. X 프라임 X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러면 이 X는 아빠한테 왔겠네. 정상 X는. 그럼 이 X 프라임은 엄마한테 왔겠네. 엄마는 뭐가 돼? X 프라임 X. 엄마도 보인자.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 난자에는 성염색체 중 X염색체만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난자는 X염색체만 갖겠죠. 그렇지. 맞는 말. 다음. 정자 기억은 Y염색체를 갖는다. 정자 기억은 아들에게 갔죠? Y염색체. 정자 니은은 딸에게 갔죠? X염색체. 맞네요. 어머니는 혈우병 보인자이다. 맞습니다. 왜? X 프라임 누구한테 줬겠어? 딸한테 줬겠죠. 정상 X 누구한테 줬겠어요? 아들에게 줬습니다. 보인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표는 영인의 가족 구성원에서 대림전자 A와 A별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형질 가의 발현 여부를 그림은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체세포 한 개당 A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A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그래. 한번 볼게요. 항상 이거 여자부터 따져야 되죠? 그렇지? 여자는 성염색체 유전이건 상염색체 유전이건 유전자를 2개 가지니까. 어머니 보니까 A별의 DNA 상대량이 2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A별, A별 이렇게 되겠고 아버지는 A별의 DNA 상대량이 0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빠가 AA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아빠가 AA, 엄마가 A별, A별이면 자식은 전부 다 AA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빠와 영희가 전부 표현형이 같아야 되겠지. 근데 오빠랑 영희랑 표현형이 다르잖아. 이건 모순이죠. 그치? 요런 경우는 아빠가 뭐일 수밖에 없다? A와 Y염색체. 그쵸? 그래서 이게 X염색체 유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떨까? 오빠는 엄마한테 A별, 아빠한테 Y 받았겠죠? 그치? 그래서 가가 발현 안 됐고요. 영희는요, 아빠한테 A, 엄마한테 A 별 받았죠. 그치? 그런데 가가 발현됐어. 그러니까 A가 A 별에 대해서 우성이고 A가 있으면 가가 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됐죠? 기억. A는 A별에 대해 우성이다. 맞아요. A와 A별은 상염색체에 있다? 그렇지 않다. X염색체에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A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뿐이다. 그렇죠? 아버지만 AY, 나머지는 별별별별 이렇게 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는 말.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가계도를 나는 구성원 1, 2, 3,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A와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림전자 A와 A별,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며 각 대림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가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줬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의 가계도에 2개의 형질이 나왔네요. 헷갈리니까 요즘 적어두는 게 좋죠? 그렇지? 기억 형질과 니은 형질인데 기억 형질은 B급이네요. 그러면 여기 기억, 여기 기억, 여기 기억 이렇게 되고 니은 형질은 격자네요. 그렇지?
요게 니은 형질 이렇게 되겠군요. 기억 형질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들은 유전자형이 확실하죠? 그렇죠? 2번 보세요. A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A, 별, A, 별 이렇게 되겠네.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A가 하나 있네요. 아, 그러면 A, A, 별 이렇게 되겠군요. 그 다음에 1번을 한번 따져봅시다. 1번은 A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A, A지. 근데 남잔데 A 유전자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어디에 있겠다? 상염색체 유전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4번은 A, A, 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A, A와 A, 별, A, 별이 만난 거네요. 그렇지? 그럼 뭐가 우성이야? 그렇지? A, 별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억 형질이 나타나고, 그렇죠? A, 별이 한 개도 없어야만 기억 형질이 안 나타나는군요. 그럼 뭐가 우성이다? A, 별이 우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A, 별이 A에 대해 우성이고, A, 별을 가진 자가 기억이 발현이 된다. 기억은 우성유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이제 니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2번 한번 보세요. 2번은 B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2번은 B, B, 별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3번 보세요. 3번 여자지? 역시 하나만 가지고 있어. 역시 뭐가 돼? B, B, 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1번을 한번 따져볼게요. 1번도 B 유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거든.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면 1번도 뭐가 되겠어? B, B, 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모순이 있습니다. 1번은 니은 형질이 나타나고 2번은 니은 형질이 안 나타났잖아. 근데 유전자형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닌 겁니다. 1번 남자가 B, B별이 아니고 뭐여야 돼? B, 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B별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 그죠? B를 가지고 있으면 니은 형질이 나타나네요. 그럼 니은 형질은 열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됩니까? 4번은 아빠한테 Y염색체를 받았죠? 그 다음에 얘는 니은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엄마한테 B별을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B는 B별에 대해 열성이다 라고 했는데 B는 B별에 대해서 열성 맞네요. 맞고요.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라고 했는데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그치. X염색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사이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그렇습니다. 기억은 우성이잖아. 그치? A별이 하나만 있어도 기억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아빠가 AA, 엄마가 A별, A별.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조건 A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기억이 나타날 확률 1이 됩니다. 다음 니은이 나타날 확률은 BY와 BB별이 결혼했지. 그치? 니은이 나타나려면 뭐여야 돼? 열성이어야 돼. B를 받으면 얘를 받건 얘를 받건 니은 형질이 나타나겠죠? B별을 받으면 얘를 받건 얘를 받건 니은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를 받을 때는 니은 형질, 얘를 받을 때는 니은 형질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연관이 아니군요.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거는 단일 대립
니은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유전자에는 DEF가 있다. 복대립이죠. 복대립. 니은에 대한 표현은 네 가지이다.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면 세 가지여야 되는데 네 가지라는 건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구성이 하나 있다는 거죠. 유전자형이 DD인 사람과 DF인 사람의 표현은 같다. 그렇다면 D가 F에 대해 우성이라는 거고, 유전자형이 E인 사람과 EF인 사람의 표현은 같다. 그러면 E가 F에 대해 또 우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D와 E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D와 E 사이의 관계가 우열관계가 분명하면 표현형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D와 E는 우열관계 불분명. 얘네들은 전부 다 F에 대해서 공동우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대한 표현형은 세 가지이다. 우열관계 분명하다고 그랬으니까 두 가지여야 되겠죠? 니은. 유전자형이 D인 사람과 EF인 사람의 니은에 대한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DE인 사람은 D와 E가 다 표현되겠죠? EF인 사람은 E가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표현형 달라요. 맞습니다. 디귿.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DE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은 8분의 3이다. 요거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자, 이런 분모 밑에서 어떤 아이가 나옵니까? 라지, 라지 스몰, 스몰. 얼마? 4분의 3. 그렇죠? 기억이 부모와 같은 확률 4분의 3 우성. 그 다음에 요거죠. 그렇죠? DE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럼 DD D 그다음에 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모의 표현형이 D야. 그러면 자식도 표현형이 D일 확률은 전체 4개 중에 2개네요. 그렇죠? 얼마? 2분의 1. 2개 곱해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8분의 3 나오네요. 디귿 맞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그리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계산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전 형질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미명 뭡니까? 단일 대립. 단일인자의 단일 대립이죠. ABO식 혈액형, 단일인자의 복대립. 키는요, 이건 다인자 유전. 기억, 미맹은 세 가지 유전 형질 중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형질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전 100%예요. 그렇죠? 틀린 말. 니은 ABO식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맞아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 요게 단일 대립 아니에요. 단일 인자 되겠고, 이때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종류 이상. 요게 복대립. 그래서 단일인자의 복대립.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귿. 키는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죠. 그치? 틀린 말. 그래서 1번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고 자료는 일부 구성원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힌트를 보니까 1, 2, 5, 6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1, 2, 5, 6에 B하고 AB가 나왔으니까 1하고 6은 A 아니면 O겠네요. 그렇죠? 근데 1번에 O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5번이 AB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O형이 아니야. 그럼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A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6번은 O형이어야 되죠? 그러면 A형과 B형이 만나서 O형을 낳았어. O형은 유전자형이 5, 5고요. 그러려면 1번은 AO,
2번은 BO여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유전자형이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1과 7의 ABO식 혈액형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7번이 A형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3번과 4번 사이에서 A형이 나오려면 4번이 A를 주고 3번이 O를 줘야 돼요. 그러면 7번 A형은 A오인 A형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8번은 요거는 BB가 될 수도 있고 BO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고요. 자, 그럼 기억 볼까요? 2와 3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BO, BO. 맞고요. 다음, 니은. 6의 혈액에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모두 있다. 했는데 O형이죠? O형은 응집원은 없고 응집소는 모두 있는 그런 혈액형이죠? 맞습니다.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남자일 확률. 그러면 A형일 확률과 남자일 확률을 모두 구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A형일 확률은 55와 A5 사이에서 A가 태어나야 됩니다. A형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6번과는 상관없이 7번에게 A를 받아야 돼요. 그럼 2분의 1 되겠죠? 이건 2분의 1. 남자일 확률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모두 조건을 만족할 확률은 4분의 1. 맞는 말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 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표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의 발현 여부, 혈액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했고요. 힌트를 보면 가는 대림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여기까지 좋고요. 아버지는 라지 T만 가지고 있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럼 볼게. 가계도 그려봅시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두 자녀가 있는데 둘 다 아들이군요. 남자네요. 근데 아버지가 라지 T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라지 T 상염색체 유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TY 성염색체 유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가가 발현되었고 첫째 아들은 가가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라지 T가 뭐지? 우성 유전자잖아. 라지 T 유전자가 우성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동형접합자 우성이라면 그러면 아들들은 어쨌든 간에 아버지한테 라지 T를 하나씩 받죠. 엄마한테 뭘 받던 간에 이 아들들은 전부 다 아빠를 닮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아들이 한 명은 아빠를 닮았고 한 명은 아빠를 닮지 않았잖아. 그럼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라지 T만 가지고 있다. 요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어서 이 유전 현상은 X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힌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아버지가 뭐라는 얘기야? 라지 T하고 Y염색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들 둘은 아버지한테는 Y염색체를 받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아들들의 표현형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엄마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첫 번째 아들은 스몰 t를 엄마한테 받아서 가형질이 발현되지 않았고 두 번째 아들은 라지 t를 엄마한테 받아서 가형질이 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라지 t, 스몰 t, 이형 접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도 가가 발현됐겠죠?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액형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쉬운데 엄마는 마이너스니까 O형, 자녀 1은 항 A혈청에만 응집 반응을 했으니까 A형, 자녀 2는 B형이겠죠? 항 B혈청에만 응집 반응을 했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O형인데 자녀 1, 2가 A, B형이야.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는 뭐여야 돼? A, B형이어야 돼요. 그래야 A형 자식과 B형 자식을 다 낳을 수 있죠. 그러려면 플러스 둘 다 응집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치? 한번 정답 찾아봅시다. 기억. 어머니에게서 가가 발현된다. 자, 여기 했죠? 가 발현됩니다. 니은.
A와 B는 모두 플러스이다. 여기 했죠? 둘 다 플러스죠. 맞는 말.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입니다. 일단 A형일 확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빠가 AB형, 엄마가 O형이야. 그럼 여기서 A형이 나올 확률은 그렇죠. 2분의 1이죠. 엄마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빠한테 A를 받을 때 그렇죠? 그때 A형이 됩니다. 그리고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입니다. 가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건 열성일 확률을 의미하죠. 근데 아빠가 뭐였지? 아빠가 라지 t y였어. 엄마는 라지 t 스몰 t였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라지 t 딸, 라지 t 스몰 t 딸, 라지 t y 아들, 스몰 t y 아들. 이 중에서 열성이 나이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성 유전자를 다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가가 발현됩니다. 그러면 발현되지 않을 확률 얼마? 4분의 1 되네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2점짜리니까. 근데 2점짜리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연습을 해서 숙달해야 됩니다.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3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3점짜리 도전해서 끙끙대지 마시고 2점짜리 문제를 연습해서 계속 연습해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3점짜리에 도전하면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답 5번이에요. 자, 이제 15번 볼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고 자료는 구성원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 별 A에 결정되며 A와 A 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했습니다. 가계도를 잠깐 보니까 가계도만으로는 우열관계를 따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힌트를 통해서 우열관계와 그 다음에 상염색체인지 X염색체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결정적인 힌트가 2는 라지 A만 갖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가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염색체건 X염색체건 간에 2는 라지 A, 라지 A가 유전자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힌트가 1에서 4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의 DNA 상대량의 합은 A 별의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가계도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상염색체 아니면 성염색체인데 뭘로 가정해놓고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염색체로 해놓고 풀어보자 하고 가계도를 따져봤는데 모순이 없어. 그럼 바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뭐 모순이 생겨. 그러면은 상염색체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가정하고 모순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따져보는 이런 방법을 기루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뭐랄까 짜증이 나죠.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해보는 거. 그렇죠? 먼 길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때 좀 감이 중요하긴 합니다. 왠지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일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부러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그렇죠? 그럼 1번은 뭐일 수 있을까? A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요거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상염색체 유전의 동형이라면 3번, 4번 자식이 어떻게 돼? 똑같이 A별 A가 돼야 되지. 그럼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3번, 4번이 표현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 여기까지 이해가죠? 지우고 이 경우도 가능합니다. 1번이 뭐가 돼? A별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별이 A에 대해서 우성. 그러니까 1번은 정상. 그럼 2번은 A만 갖고 있으니까 열성. 그래서 가발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3번 뭐가 돼? A별 A. 이렇게 되겠고 4는 AA. 이렇게 됩니다. 되죠? 모순이 없죠?
근데 뭘 만족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힌트를 만족해야 된단 말이죠. 보니까 A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A 별이 몇 개? 두 개잖아요. 그러면 두 배가 아니라 몇 배 돼? 세 배 되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모순입니다. 결국 상념색채 유전으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밖에 안 남아? X염색체 유전밖에 안 남는 거야. 그쵸? 만약에 이걸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X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갔으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겠죠. 그치? 자, 이제 X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1번은? 1번은 A 별 Y염색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번은 뭐가 돼? 3번은 여자니까 아빠한테 A별, 엄마한테 A 이렇게 되고 4번은 남자니까 아빠한테 Y 받고요. 엄마한테 A 받습니다. 그럼 맞죠? 열성, 우성, 그 다음에 우성. A 별이 뭐에 대해서 우성? A에 대해 우성. 모순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조건 만족하나 봅시다. A 몇 개입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A별은요, 두 개. 그러니까 두 배까지 만족하네요.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보기 볼게요. A는 A별에 대해 우성이다. 어때요? 아니에요. A별이 A에 대해 우성입니다. 두 번째, A와 A별은 상념색체에 있다. 아니죠? 이거 X군요. 어디 있어요? X염색체에 있습니다. 기억니은 다 틀려요. 3은 A와 A별을 모두 갖는다. 이게 3이잖아요. A별 A 다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맞아? 디귿만 맞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6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정록생명에 대한 자료이다 했고요. 가는 대림전자 A와 A 별에 의해 결정되며 A와 A 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A는 가발현 대림전자, A별은 정상 대림전자를 알려줬는데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 대신에 표를 줬습니다. 표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또 아들이네요. 돼 있고 아버지는 발현했고요. 자녀 1 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녀 1과 2는 모두 A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A를 갖는데 이게 만약에 X염색체 유전이라면 나머지 하나가 Y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AY, AY. 그래서 얘네들이 유전자형이 같아야 돼요. 유전자형이 같으면 표현형도 같아야 되는데 표현형이 같지가 않죠. 그러면 얘네들은 X염색체 유전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뭐다? 상염색체 유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A가 가발현 대림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 2가 가발현 대림전자 A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야. 그러면 나머지 유전자 하나가 뭐였다는 얘기? A 별이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자녀 1은 AA가 돼야 되겠죠. AA 열성이 되고 A별 A 우성 이형 접합자가 되니까 A별이 A에 대해서 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가 가발현 대림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이 된 거야. 그럼 아버지가 열성이겠죠? AA 이렇게 되고 어머니는 우성인데 열성인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녀 1을. 그러니까 A 별 하나, 우성 유전자 하나, A 열성 유전자 하나 갖는 요런 이형 접합자가 되는 겁니다. 끝.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록생명에 관해서는 맨 마지막에 한 줄로 힌트를 줬어요. 구성원 중 자녀 1에서만 정록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 자녀 1, 자녀 2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녀 1만 정록생명이야. 그러면 자녀 1은 X염색체의 스몰 r Y가 되겠죠? 자녀 2는 X염색체의 라지 r Y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자식에게 X 라지 R도 주고 X 스몰 R도 줬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X 라지 R, X 스몰 R 보인자가 되고요.
아빠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x 라지 r y 이렇게 되겠네요. 다 풀렸네요.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A별에 대해 열성이다. A별이 우성이니까 A가 열성. 맞고요. 니은. A와 A별은 상념색체에 있다. 그리고 상념색체에 있었어요. 맞고요. 디귿.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정록생명이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럼 정록생명일 확률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엄마만 X 스몰 R을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정록생명이 될 확률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아들이면 절반이 정록생명, 딸이면 모두 정상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빠가 X 라지 R 또는 Y를 자식에게 주고 엄마는 X 라지 R 또는 X 스몰 r을 자식에게 주죠. 그럼 4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 정상, 이 경우도 정상, 이 경우도 정상. 요 경우에만 정록생명이 되니까 전체 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 기본이죠 이거. 그래서 4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이면 정상일 확률이죠. 근데 여기 A별 얘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와 관계없이 엄마한테 A별을 받으면 정상, 엄마한테 A를 받으면 그러면 가 발현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2분의 1. 그럼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 돼야 됩니까? 8분의 1 돼야 되잖아요. D가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대림유전자 H와 H별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형질 기억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나는 구성원 1과 2에서 체세포 한 개당 H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H와 H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역시 가계도만 봐서는 우열관계를 알 수 없죠. 그래서 나를 준 거고요. 나를 보니까 1과 2의 DNA 상대량을 줬는데 2를 보면 근데 여자를 먼저 따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여자의 경우에는 상념색체나 아니면은 X염색체 유전이나 똑같이 유전자를 2개 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H의 DNA 상대량이 2입니다. 그럼 얘가 HH 동형접합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H의 DNA 상대량이 1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상염색체 유전이어서 HH별이던가 아니면 X염색체 유전이어서 HY이던가. 근데 HY가 되면 얘하고 2번하고 표현형이 같아야 되죠. H 유전자만 가지니까.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표현형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HY는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뭐라는 얘기야?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얘기고 H와 H별이 있을 때 H별의 표현형이 나타났고 HH가 있을 때 H의 표현형이 나타났죠. 뭐가 우성이라는 얘기입니까? H별이 H에 대해서 우성이고 H를 가진 사람은 기억이 발현이 되는 거죠. H별을 가진 사람은 정상이 되고요. 그럼 분석 다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 그냥 풀면 돼요. H는 H별에 대해 열성이다. 맞는 말 되겠고요.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아니죠? 상염색체에 있는 겁니다. 티귿.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4분의 3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발현되려면 열성이어야 되네요. HH를 가질 확률입니다. 아빠가 HH별이고 엄마는 HH겠죠? 이 사이에서 HH가 나올 확률은 그러면 아빠로부터는 H를 받아야 돼. 둘 중 하나. 엄마는 어차피 H를 주죠? 그러니까 확률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어요.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표는 구성원의 적혈과 혈장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뿔마 이렇게 나와 있고 1, 2, 1, 2 이렇게 돼 있죠. 서로의 혈액을 섞었을 때 있잖아. 2의 적혈구는 1의 혈장과 반응하고 1의 적혈구는 2의 혈장과 반응합니다. 이러면 뭐일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A, B 그 다음에 1이니까 베타, 알파 어떻습니까? 그러면 B와 베타, A와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BA, 여기가 알파, 베타 이런 경우 있겠죠?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요런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가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는 하나가 A형이고 하나가 B형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얘가 뭐 AB라던가 O라던가 이렇게 나오면 요런 배열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과 2 아무거나 A, B를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자식들이죠. 근데 3의 적혈구는 A형 혈장하고도 B형 혈장하고도 다 응집 반응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3은 뭐일 수밖에 없다? A, B형일 수밖에 없고요. 4의 혈장은 A형의 적혈구하고도 B형의 적혈구하고도 응집 반응을 일으켰지. 그렇지? 그럼 뭐일 수밖에 없다? O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의 혈장은 3의 적혈구와 당연히 응집 반응을 일으키겠죠. 왜? 얘는 AB형의 적혈구고 얘는 O형의 혈장이니까 여기는 응집원 A, B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알파, 베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풀린 거예요. 기억 볼게요. 기억은 마이너스이다. 플러스죠. 틀렸고 1과 2는 모두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이 E형 접합성이다. 그렇지? 얘가 A오고 얘가 B오겠지? 그래야 A의 B형과 O형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 디귿. 3과 O형인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래서 그럼 3이 뭐지? A, B형. 이렇게. 그럼 이 아이가 A형일 확률 2분의 1. 여자일 확률 2분의 1이네요. 그럼 곱하면 4분의 1 맞군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되며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와 유전질 가의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으니까 이거 뭐죠? 상염색체 연관 유전입니다.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해줬네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가계도를 보니까 우열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연관관계를 이용해서 우열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또 역시 기류법을 사용해야 돼요. 우성이다 열성이다 하나 정해놓고 테스트해봐서 모순이 생기면 반대가 답이 되고 모순이 안 생기면 그대로 가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AB형 여기 O형이죠. 이렇게 OO가 됩니다. 먼저 이 O형이 열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몰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A, B의 O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AO형 여기 BO형이 되고 그 다음에 스몰 t니까 요거는 O 스몰 t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열성이겠죠. 그러니까 A 스몰 t가 돼야 되고 이 A 스몰 t는 1번 아빠의 세계에서 왔으니까 A 스몰 t. 근데 이 1번은 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B 라지 t.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B 라지 t는 5번에게 갔겠죠?
그러면은 이 O는 2번에게 받았으니까 O 스몰 t. 자, 현재까지는 모순이 없죠. 그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여기 스몰 t 해야 됩니다. 스몰 t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비온지 아니면 비빈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7번도 비비일 수도 있고 비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8번을 보면 8번이 오란 말이야. 그러면 오 하나는 6번에게서 왔으니까 오 스몰 t겠죠? 나머지 오 하나는 누구에서 왔다? 7번에게서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7번에게서 온 오는 라지 t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8번이 우성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오 라지 t 이렇게 되고 이 오 라지 t는 4번으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 라지 t. 요거는 b는 몰라요. 요거는 b는 요 b 스몰 t가 되겠죠. 그렇지? 요 b 스몰 t는 3번에게 왔으니까 오 라지 t는 4번에게 왔고. 그러니까 요 물음표 하나 빼고는 다 밝혀지고 그다음에 모순이 전혀 없죠. 그렇지? 그럼 이거 맞는 겁니다. 아, 그러면 가 발현이 뭐가 돼? 아, 열성이 되는구나. 반대의 경우를 굳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가는 열성이다. 맞아요. 1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이다. 맞죠?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B형이면서 가가 발현될 확률이 2분의 1이다. 가가 발현되려면 열성이어야 되죠. 스몰 t여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B형이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봐. 8의 동생이니까 요 6번하고 요 7번이 결혼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때 B형이면서 가가 되려면 B 스몰 t 엄마에게서 받고 O 스몰 t 아빠에게서 받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D가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기역 니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열성으로 가정하니까 별 무리 없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성으로 가정을 했다면 뭐가 발견됐을까? 아, 모순이 발견됐겠죠? 그래서 다시 열성으로 바꿔야 되는 거겠지? 우성으로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가 우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상이 열성이 되겠죠? 그러면 좀 키워볼게요. 여기가 어떻게 돼? 스몰 t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5인데, 그치? B5인데, 역시 스몰 t가 돼야 되니까, 2번은 O5이고, 하나는 라지 t, 하나는 스몰 t.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6번은요, A5가 되고, 그쵸? 그리고 A로부터는 스몰 t를 받으니까, 바로 스몰 t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5는 뭘 받아야 된다? 라지 t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8번이 5, 5니까 5 라지 t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라지 t를 받았으면 뭐가 돼야지? 가 발현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정상이잖아요. 여기서 모순이 발견된다고. 이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가 발현 남자가 우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모순이 생긴다. 아, 그러면 가 발현 남자는 뭐가 된다? 열성이 된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정을 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한번 거쳐야 되고요. 그치? 처음에 가정을 제대로 잘 찍으면, 50%죠. 잘 찍으면 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풀었던 것처럼 바로 쭉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가정을 하고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 이런 방법 기류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사실 수학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연습하고 스피드를 늘려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쉽겠네요. 그쵸? 있으며 기억은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니은은 대림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된다. A와 B는 각각 스몰 a와 스몰 b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기억 먼저 따져볼게요. 기억 발현한 사람은 B급이네요. 그럼 여기 기억, 여기 기억, 여기도 기억, 여기 기억, 여기 기억 이렇게 되네요. 우열관계 어떻게 따지라 그랬죠?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식에게 나타난 경우 8번입니다. 그치? 3, 4에는 기억이 없는데 8에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바로 열성이 돼요. 자식이 뭐가 된다? 열성. 상이냐 성이냐? 이것 따질 때는 항상 누굴 찾아라? 열성 여자를 찾아라. 열성 여자의 아빠나 아들이 우성이다. 그러면 100%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8번의 아빠인 3번이 우성이죠. 그러면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성염색체 유전일 수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3번은 라지 A, Y가 돼야 돼. 그럼 이 라지 A는 무조건 딸에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우성이면 딸도 무조건 우성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딸이 열성인데 아빠가 우성이면 이거는 뭐가 돼? X염색체 유전일 수가 없는 거죠.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니은 한번 따져볼게요. 자, 니은은 격자야. 그렇죠? 격자니까 니은, 그다음에 여기 니은, 여기 니은, 여기 니은, 여기 니은 이렇게 되네요. 부모에게 없는 형질입니다. 그럼 3번, 4번은 니은이 있는데 8번 또 니은이 없잖아. 그치? 그럼 니은에 대해서도 어떻다? 이번에는 니은 발현된 사람이 우성이고 니은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이 열성이 되는 거죠. 그렇겠지? 그리고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8번 딸이잖아. 딸이 열성인데 3번 아빠가 우성이잖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그치? 가계도만 주고 다른 단서 없이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건 무조건 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기억은 열성이다. 기억 열성 맞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아니야. 둘 다 상염색체야. 그건 틀렸고요. 디귿. 3, 4, 7, 8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8번이 뭐죠? 스몰 A, 스몰 A잖아. 그렇지? 그럼 3번은 라지 A, 스몰 A, 4번도 라지 A, 스몰 A. 7번은요. 9번이 스몰 A, 스몰 A죠? 그러니까 7번은 뭐 해야 된다? 라지 A, 스몰 A여야 됩니다. 그러면 라지 A 몇 개 있지? 1개, 2개, 3개 있네요. 그럼 분모에는 얼마 들어가? 3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1, 2, 5, 6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 2, 5, 6 한번 따져볼게요. 어느 열성이지? 니은 발현되지 않은 정상이 열성이죠? 그럼 여기 2번이 스몰 b, 스몰 b. 6번도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됩니다. 2번이 스몰 b, 스몰 b니까 자식, 우성 자식은 라지 b, 스몰 b. 그쵸? 6번이 스몰 b니까 우성 아빠는 라지 b, 스몰 b여야 되겠죠? 그치? 스몰 b 몇 개예요? 6개네요. 3분의 6 얼마? 2 나와야 됩니다. 그럼 디귿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우리 모두 풀어봤어요. 그치? 2점짜리 문제는 이게 수능 난이도는 아니죠. 수능 난이도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2점짜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훈련해야만 여러분들이 수능 3점짜리를 잡을 수 있다.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